오늘은 지금까지 꿈 작업한 것을 요약을 해드릴게. 그 요약을 하고 다시 우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온 분도 계시고 하니까 6페이지 펼쳐보세요. 꿈은 수면에서 렘 수면에서 꿈을 꾼다. 6페이지에 보면은 윗부분에 렘 수면 표시가 있어요. 1단계 바로 위에 그냥 우리 가수면 상태에서 주로 꿈을 꾼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급히 생활하는 사람들은 꿈을 꿨더라도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든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가수면 상태에서 좀 미적미적하면서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꿈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또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꿈은 또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꿈 9페이지. 꿈의 이해에서 꿈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해요. 사람들은 오늘 악몽이야, 오늘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악몽 꿨다가 오늘 조심해야지, 기분 좋은 꿈은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날 기분을 좌우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꿈을 해석하면 훨씬 더 결정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들어간다. 자, 다음 10페이지 보면은 꿈은 왜 꾸는 걸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낮에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낮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는데 그 정보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꿈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1페이지에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한다. 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1페이지 맨 위쪽에 있죠. 이쪽에 두 번째 단락. 꿈은 꿈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 두 가지를 그랬죠. 미래에 알 수 있는 길.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걸 가서 막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아는데 직감, 직관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민감성을 키우면은 직감은 키워지려. 기분이 이상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요. 그런 게 바로 직감이에요. 그리고 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먼 미래, 오늘 뭐 낮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한 달 후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꿈을 잘 해석하면은 또는 때로는 꿈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꿈은 다 미래를 이야기한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꿈에 장인어른이 검은색 세단을 사서 키를 주면서 자네가 운행하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궁금했는데 며칠 후에 그게 답이 나왔어요. 며칠 후에 장인 장모하고 자기 부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장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장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같이 일하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 밭을 자네가 이제 이렇게 경작하고 일하게 일하는데 그날 무슨 일을 했냐? 밭에 여러분들 작물 심기 전에 검은 비닐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밭이 새카맣게 변해요. 네. 검은 세단에 키를 줬잖아요. 이 밭의 운영권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밭을 아마 유산으로 또 남겨주지 않을까. 꿈이 이제 며칠 후에 저절로 알게 되죠. 가만히 세단하고 밭이 까마니까 또 금방 이렇게 그분 스스로 해설해 가져왔어요. 꿈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많아. 왜? 내 문제일 때는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러나 자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 꿈을 늘 이제 여러분들이 자고 이제 한 1년, 2년이 하다 보면 이건 이거 같아. 이게 알았지. 그래서 꿈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갈등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은 굉장한 마음속에 갈등이 많다. 꿈을 많이 꾼다. 그러니까 악몽일수록 막 안 좋은 꿈들, 막 힘들고 어려운 꿈은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마음속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우리 조상들 자식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이 많은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런 센터 운영하고 하면 여러 사람이서 바람 잘 날 없어.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갈등이 있으면 우린 꿈을 많이 꾼다. 근데 꿈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길을 제시해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꿈부스를 통해서 이건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을 제공하기 원하는 무의식의 활동이다. 근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꿈의 해석에서 그는 우리의 꿈이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의 과정을 거친다. 왜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이 똑같지 않는 거예요. 현실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해석하기 좋아요. 그죠? 근데 뭐 세단을 줄 게 아니고 아파트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꿈은 왜곡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이 왜곡이 얄롬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각적 언어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시각적 언어. 그래서 꿈에 여러분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그림이 있어.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왜곡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똑같이 현실하고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꿈 분석이 재밌는 거예요. 꿈 분석을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래서 자유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융이 주로 상징을 더 선호했어요. 다음에 융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페이지 위에 보면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갈등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면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 주려고 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꿈은 내면적인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것, 정서적인 고통, 이 근본 원인을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지닌 삶의 잠재력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잖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 지혜, 또 통찰들, 또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뭐 여기 양주 처음부터 사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오면서 보고 듣고 눈으로 보는 거 다 이게 변화. 내 같은 여기 벌써 수십 년 전에 건물에서 처음이었어. 공기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들 다 기억돼, 저장돼 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폼프란츠 박사 같은 경우는 꿈은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지침을 제공해 준다. 제가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꿈은 14페이지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과 저의 오랜 꿈 분석을 알게 된 꿈은 인간이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무한한 근거에서 창조된 귀중한 보물이다. 꿈은 엄청난 보물이다. 이 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나는 의식의 나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제공하는 통로로서 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익히고 배우고 느끼고 또 한 가지 지식과 또 한 가지는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 속에 저장된 정보 무의식의 창고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그 무의식의 어마어마한 창고에서 그걸 다 끌어다가 의식은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정신과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지식, 정보, 통찰 등을 도구로서 꿈을 사용한다. 따라서 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통해서 이런 귀중한 정보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자, 다음 꿈 작업 19페이지. 오늘 요약 사항이니까 꿈 작업 좀 봅시다.
꿈 작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현재형으로 꿈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 나 이렇게 꿈을 꿨다. 여기서 색깔, 느낌 이런 까지 다 이야기해 줘야 되고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꿈 작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 뭐냐면은 모든 꿈 해석과 해몽 사전의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 버려야 되는 이유는 저하고 작업을 해보면 아세요. 두 번째는 꿈은 무의식의 나가 의식의 나에게 말해주는 통로이고 특히 직감과 함께 미래를 알려주는 통로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꿈은 현재 겪고 있는 갈등, 어려움,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꿈을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자신을 온전히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한다든가 적당히 이렇게 감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꿈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꿈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꿈 해석하기가 좋은데 내담자는 라포가 형성되면은 자기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내담자의 꿈을 해석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를 다 드러내고 이런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꿈으로는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막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 뭐 벌거벗고 막 대낮에 뛰어다니는 꿈도 있고 뭐 어떻게 현실에서 이야기하면 창피한 거야. 근데 꿈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으면은 꿈 해석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 해석할 때 전제 조건이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완전한 오픈이에요. 자기 삶과 자기 지금 심리 상태라든가 현실의 문제 이걸 다 오픈해야 돼. 그러면 해석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상징에 대해서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보편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 했는데 보편적인 언어는 두 가지 상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개인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꿈 분석 지난번에 해봤는데 어떤 분은 아기 꿈을 꾸면 자기는 참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아기 꿈은 안 좋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기 꿈 꾸면 난 너무 좋아. 다른 거예요.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청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청바지가 되게 편안한 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바지는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상징이 이제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그러면은 편안한 옷이라는 상징을 가진 개인은 청바지를 벗는다는 것은 이제 편안한 것이 벗겨지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청바지의 상징을 가진 사람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가난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징에 따라서 해석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상징을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무의식적 상징했는데 그거는 이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바꾸기로 했어요.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사회 문화적 상징이야. 사회 문화적. 각 사회와 문화가 가진 상징이 있어요. 자, 우리는 돼지 꿈이 어때요? 복. 좋은 일이잖아. 다산을 상징하고, 그죠? 근데 만약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금기상이에요. 뭐상.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거야. 이게 해석이. 우리는 7이 좋은 숫자야. 또 다른 나라는 다른 게 좋은 숫자일 수 있어. 우리는 4자는 나빠.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일에 금요일 안 좋고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화적 상징은 그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상징을 해석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인 상징.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상징을 가지고 해석해라. 그럼 우리는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각 사회별로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어. 지방의 상징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그 지방에 맞게 상징을 해석해야 돼요. 옛날에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상담자 내담자가 막 말을 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방에서는 친해지면 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럼 그쪽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징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악몽일수록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
악몽이 소중한 게 아니고 악몽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하게 만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요즘 막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위험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너 돌 때 자동차가 조심해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이게 악몽도 경고야. 너 오늘 조심해.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유익한 거야. 그냥 당하는 것보다 경고를 받으면 훨씬 사고가 적게 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맞았냐 안 맞았냐 뭘 가지고 알아요? 아하. 해석해보면 맞아요. 이렇게 딱 통찰이 와요. 그 꿈꾼 사람한테. 그럼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그 맥락,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 꿈 해석의 힌트를 오늘 이제 중요한 걸 알게 드릴게요. 꿈 해석에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은 꿈 속에 내가 이랬을 걸, 이래야 할 걸, 이런 게 있죠. 요런 꿈 속의 생각이 중요해. 그게 꿈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야. 꿈 속에서의 생각. 꿈 속에서 기분이 있어요. 막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안 좋은데 꿈속에서는 그것이 되게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할머니가 찾아오는데 어떨 때는 진짜 어두운 모습으로 찾아와.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야. 근데 할머니가 되게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럼 이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상징해. 자, 이해가시죠? 그렇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꿈속에서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힌트를 제공해준다. 또 해석에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은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안이 증가된다든가 불안했다가 괜찮아졌다가 불안했다가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꿈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 그런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꿈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맥락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꿈을 해석할 때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세요. 꿈은 이제 새로운 경지, 새로운 이해를 해주는데 융에 의하면 맨 밑에 단락에 융에 의하면 꿈은 만남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굉장히 꼭 필요한 순간에 딱 꾸게 한다는 거예요. 꿈은 내가 이 꿈을 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려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순간에 참 이게 되게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죠. 아까 그 검은색 차키처럼 그죠? 훌륭한 순간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것만 하니까 오늘은. 자, 꿈 작업의 실제 28페이지 보면은 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연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은 내 존재의 한 부분이다. 꿈에서의 그 모든 대상들은 내 존재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자. 이 그림자는 같은 성으로 나타나요.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일 경우는 자매라든가 뭐 엄마라든가 또는 뭐 같은 여자의 어떤 대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대상이 내하고 성격이 달라. 그러면 다른 성품의 나 속에 있는 다른 성품의 나를 표현해주고 있다. 투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림자예요. 두 번째, 아니마와 아니무스. 여자들은 주로 아니무스고 남자는 아니마겠죠. 내 안에 있는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을 표현해줘요. 꿈 속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남성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셀프예요. 셀프는 뭐냐면은 나의 영혼의 인도자. 셀프는 주로 노인, 노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스승, 목회자 또는 어떤 종교 지도자, 뭐 부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셀프. 뭐예요?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 29, 30, 31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꿈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34페이지 보면은 꿈은 꿈꾸는 사람 존재를 반영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전부 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우리 아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한 15% 정도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누구 꿈을 꿨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그 일이 일어났어. 한 15%는 그렇게 보시죠. 나머지 85%는 전부 나의 이야기.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36페이지 현재 심리적 갈등이 꿈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갈등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 다음에 37페이지 꿈 작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꿈을 기록해야 된다. 꿈은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꿈은 잊어버려요. 특별히 기억나는 꿈 외에는. 그래서 꿈은 꼭 기록을 해라. 언제 기록하느냐? 깨어나기 직전에 비몽 사몽간에 꿈을 기록해라. 그리고 꿈의 주제, 정서적으로 꿈은 뭘 느끼는지 뭐 이런 38페이지, 39페이지 줄거리 뭐 이런 걸 다 해라. 줄거리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있죠. 사람들이 저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는데 꿈 작업하면 줄줄줄 나와요. 그 왜 나오냐면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의식에게 말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작업하는 순간 무의식이 그걸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꿈 작업이 중요한 거야. 혼자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꿈 작업할 때 반드시 본인이 와야 돼요. 완전히 다른 작업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적어야 돼. 새롭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정 선생이 꿈을 적어왔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읽는 거하고 정 선생 이야기 듣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꼭 꿈은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같이 나눠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뭐 금이라든가 나체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실라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자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발가벗고 다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폐 페로조나라든가 막 이렇게 가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이런 건 자주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분의 영혼이 참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머지 물은 좀 영성적이다. 그냥 이것은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은 사회 문화적 상징이고 집단적인 상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냥 그렇게 쭉 보시고, 이제 강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강간당하는 꿈은 대부분 강요당하는 거예요. 강요. 뭔가를 직장이나 어디서 강요당할 때 강간당하는 꿈을 꿔요. 몇 페이지가? 52페이지. 네. 근데 이제 강간당하는 거 말고 실제로 성행위를 해가지고 기분 좋고 이런 게 이제 젊은 아이들이 성적 충동에 의해서 꾸는 성행위 말고 성행위 꾸고 싶다 꾸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에서 꿈이 성행위를 꾼다는 것은 경축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성사된다든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행위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합의하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예인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꿈을 안 꾸신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 직장이 가져지는 순간 어머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오랫동안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성관계로 나타나. 꿈에서 여러분 관계하고 싶다 관계하시나? 꿈은 외국이 안 돼. 인셉션처럼 들어가서 막 꿈을 조작한다. 그것은 영화고 실제로는 안 돼. 실제로는 꿈이 그렇게 조작될 수가 없어. 꿈이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 꿈에 통로가 있어요. 악몽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영화를 봤는데 막 귀신이 나오고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막 무섭고 이런 영화를 보면은 꿈 시작할 때 그것으로 통로가 돼요. 막 무섭고 이런 거. 근데 꿈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가 없어져요. 다른 꿈이 꾸어져.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통로 역할을 한 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 동굴 깊이 있는 보물들을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내야 돼. 영화 보고 뭐 그날 있었던 그런 걸 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선생님 저는 악몽을 많이 꿔요. 근데 그놈은 맨날 보면은 악몽 꿀 영화만 보고 자. 그건 이제 그때 처음 느낌만 그런 거지. 그리고 53페이지 숫자가 중요하다. 세 명이 길을 간다 그러면 반드시 세 명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 그냥 넘기시면 안 돼.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지난번에 꿈부스 갈 때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고양이 두 마리 어떤 분이 고양이 두 마리 꿨어. 근데 그 새끼 둘째 고양이가 이렇게 산청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 고양이가 물원통을 타고 쫙 내려가가지고는 나 잘 내려왔지 하고 딱 쳐다보더래. 참 이쁘다는 거지. 근데 저기 집을 어떻게 찾아오지?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큰 고양이가 그 집에 고양이 두 마리래. 큰 고양이가 가가지고 걔를 데리고 집에 오더래. 그 두 마리가 뭘 상징할까? 그 집 아들이 둘이야. 둘째 놈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 고양이는 독립을 상징하잖아.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르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좋으면 오고 안 싫으면 안 오잖아. 독립적이야. 둘째 아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엄마한테 되게 갈등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형이 얘를 케어할 것이라는 안도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양이 두 마리. 그 숫자가 여러분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숫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색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색상도 아까 얘기했죠. 검은 세단 그죠? 검은 세단인데 검은색 비닐 쫙 깔아놓고 난 밭에 검은색 세단처럼 바뀌죠. 이 빠지는 꿈이 있어. 58페이지. 내 같은 경우는 이는 뭘 상징하냐면은 권위, 파워, 힘 이런 걸 상징해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 같은 거 으르릉 하잖아. 막 이빨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날 제가 꿈을 꿨는데 죽을 먹는데 이 어금니가 세 조각이 나가지고 마시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죽 먹는데 그지? 근데 내 주치 선생님이 나하고 지금 한 30년 이상 돼갖고 다니는 그분이 이거 설 때까지 서죠. 뭐 빠질 때까지 빠지면 빠지고 그냥 그때 다시 하자고 하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빠질 거였어. 이 속으로 꿈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꿈의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빠질 것이 빠졌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세 조각이야. 그래서 내 꿈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해가시죠? 그래도 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파워, 힘,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야. 먹는 거하고 관계 있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세 분이 계셔. 근데 이 세 분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야. 꿈꾸고 바로 며칠 내로 한 분이 돌아갔어. 연락이.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 돌아가셨어. 지금 한 분은 아직 살아계셔. 그 꿈이었구나 하는 게 해석이 됐죠. 그죠? 세 분 다 돌아가지 않았지만 한 분 아직 살아있지만 두 분은 돌아가지. 세 조각이 나다. 이게 다 연관이 있죠. 숫자도 연관이 있고 이가 파워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 특히 어금니였으니까 음식을 먹는 거니까 생명하고 관계가 있죠. 이 상징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죽는 것. 61페이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나가지고 싹 잿더미가 됐다. 뭐 또 죽었다. 이런 것은 뭘 상징해요? 엄청난 변화를 상징하는 거야.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이거 큰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특히 죽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 죽는다 그러면 오늘 큰일 나던 조심해. 네가 너 죽을 줄 몰라. 꿈에 보니까 너 죽는 것 같더라. 아니요. 꿈꾼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해 줘야 돼. 지갑 62페이지. 지갑은 여자들에게는 자궁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장실 선택, 이 화장실 꿈을 보통 꿈부터 하니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배설이 전 세계 원형적인 욕구라는 거죠. 배설하는 욕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이 배설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만약 물을 많이 마시고 자가지고 뭐 소변이 마르고 이런 거는 좀 예외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배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뭔가 화장실 갔는데 해결을 못하고 갔는데 해결을 못하고 이럴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똥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 똥이 막 묻으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 삭시스 내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저는 화장실을 진짜 좀 꿈을 좀 진짜 어디 가잖아요. 배설이 아니라 그럼 거기가 좁거나 항상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제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배설을 못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막 오픈돼 있다든지 창피해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저분하다든지 들어가서 항상 느끼는 게 좁고 볼일 제대로 못 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런 꿈을 진짜 좀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잖아. 네. 화장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외부하고 차단도 되고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뭔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연결시키면 이런 것 같은데 화장실 하면 꼭 진짜 꼭 이렇게 제대로 좋은 곳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오픈되어 있거나 차려 있거나 배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을 찾아서 제대로 편하게 놓은 적이 없어요. 캄캄하고 주변이. 심리적으로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